조기 대선 재외선거가 4월 25일에서 30일로 확정됐습니다. 뉴욕에서만 벌써 3,000명이 넘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반이민 행정명령도 시행 하루를 앞두고 하와이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눈폭풍을 고의로 과장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소기업 지원 300만 달러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일과 세탁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8기 민주평통자문위원 뉴욕 지역 후보자 신청 접수가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선거인 등록이 벌써 뉴욕에서만 3,000명이 넘었는데요. 뉴욕 총영사관은 주요 일정을 공개하고 신고 신청에 대한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 일정도 결정되었습니다. 선거 기간은 오늘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이며 투표를 위한 신고 신청은 3월 30일에 마감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향후 주요 일정을 공개하고 선거 참여를 위한 신고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간단한 인적사항과 여권번호만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총영사관 6층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토요일에는 대형 한인마트에서 일요일에는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예정된 세무설명회와 순회 영사 업무 중에도 신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뉴욕 총영사관에 등록한 신고 신청인 수는 국외 부재자가 2,628명, 재외선거인이 836명으로 총 3,464명입니다. 지난해 20대 총선이나 18대 대선과 비교하면 월등히 빠른 속도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투표소는 3곳에 설치되며 정확한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두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도 시행 하루를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위헌 조항을 없애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연방법원은 여전히 위헌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새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 하루를 앞둔 15일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K. 왓슨 연방판사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새 행정명령마저 연방법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왓슨 판사는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하와이 외에 워싱턴, 오리건, 메릴랜드, 뉴욕과 매사추세츠 주정부도 연방법원에 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새 행정명령은 1차 행정명령과 다르며 국가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행정명령도 여전히 인종과 종교 차별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중단 결정을 내린 하와이 연방지법의 왓슨 판사는 하와이 원주민 출신으로 2012년 오바마 정부 때 연방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하와이 원주민이 미국 연방 판사가 된 것은 미국 역사상 4번째로 현직에서는 왓슨 판사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H-1B 사전 접수가 시작됩니다. 우려하던 무작위 추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급행 서비스는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 회계년도 H1B 사전 접수가 4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접수 시작 후 5일쯤 마감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만약 H1B 신청서 접수량이 쿼터를 초과하게 되면 마감 직후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무작위 추첨 방식이 당분간 유지됐습니다. 올해 H1B 쿼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사용 6만 5천 개, 석사 학위 이상 2만 개 등 총 8만 5천 개입니다. 2대1을 웃도는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4월 3일 이전에 도착하는 H1B 신청서는 접수가 거부되고 앞으로 6개월간 급행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올해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23일부터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H1B 신청 수수료도 46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민국은 인상된 금액을 정확히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개월 만에 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3-4차례 더 인상 소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5일 각종 경제 지표가 매우 호전됐다며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0.50에서 0.75%인 기준금리가 0.75에서 1%로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개월 만이며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이번 인상은 미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반영한 조치로 AP통신은 경제가 더 이상 초저금리 대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금리 인상은 3%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추가로 3차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차례 금리 인상이 전망됐습니다. 다만 올해 한 차례 더해 4차례로 가속 페달을 밟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월 중 비농업 부문에서 2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실업률도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까운 4.7%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금리 인상은 경제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에 발목을 잡는 조치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적게 내린 적설량에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고의로 오보를 전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연방기상청의 눈폭풍 경보와 최대 적설량 20에서 24인치 예고에 뉴욕시는 만반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립학교는 휴교령을 내렸고 대중교통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14일 내린 눈은 맨해튼 센트럴파크 7인치, 뉴욕시 전체는 6에서 8인치였습니다. 시민들은 다행이라면서도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는 14일 오후까지 발령했던 눈폭풍 경보를 서둘러 해제했습니다. 오히려 눈폭풍 경로가 빗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업스테이트 뉴욕의 일부 지역에는 최대 35인치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문제는 연방기상청이 예상 적설량이 크게 줄어들 것을 폭설 전날 예상했음에도 예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상청 담당자들은 13일 예상 적설량이 초기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기존 예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 시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전 대비에 소홀할 것이란 우려에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와 시민들은 예산 낭비와 피해를 보았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상청의 오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눈폭풍 준호가 올 것에 대비했지만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뉴욕주 소기업 지원 예산 3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당초 요청 5천만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세탁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5일 주 하원이 통과시킨 1,636억 달러 규모의 2017에서 18 회계년도 예산안에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 지원기금 300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랑킴 주 하원 의원은 지난 1월 퀸즈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소기업 지원기금 5천만 달러를 주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은 환경시설 공사를 통한 환경보호기금 형태로 책정됐는데 주 하원은 환경보호기금에 총 3억 달러의 지원기금을 할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만 달러가 네일업소와 드라이클리닝 업소에 대한 환경설비 규정 지원기금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한인을 비롯한 중국인 네일 드라이클리닝 업주들은 이 기금을 통해 환경시설 설치 및 퍼크 대체기계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세탁소들은 퍼크기계 교체 비용으로 7에서 12만 달러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네일업소들은 환풍기 의무 설치로 약 2만 4천 달러의 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등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을 접한 네일 세탁업계는 각종 규제로 살아남기 힘든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뉴욕 지역 후보자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바뀌고 60% 이상이 새 인물로 충원될 계획입니다. 이번 18기 평통 뉴욕 협의회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심사 기준으로 까다로워진 후보 추천 기준도 문제지만 대폭 줄어든 정원 규모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20%가량 정원이 줄어들면 136명으로 축소됩니다. 새롭게 마련된 18기 추천 심사 기준에 따르면 평통 자문위원은 여성과 45세 이하 젊은 층을 대거 발탁해 여성 30%, 45세 이하 20% 등 참여 비율을 높여 배정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통 자문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자격 기준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난 17기 평통위원 인선 결과에 대해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먹통 인선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포사회 내에서 소송이나 분쟁 당사자, 부도덕한 공사생활로 물의를 일으킨 자, 장기간 거주지를 떠나 참여가 어려운 자,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는 자 등은 추천 후보자에서 배제됩니다. 현재 17기 자문위원 가운데 60% 이상 인선 과정에서 제외되고 새 인물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되며 교체율도 기존보다 10에서 20%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뉴욕 청영사관은 이달 말까지 후보를 선정해 평통사무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뉴욕시 민원 신고가 SNS를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전화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민원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리치 토레스 민주당 시의원은 각종 민원 신고를 SN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SNS가 떠오르고 있지만 뉴욕시에서는 아직도 SNS를 통한 민원 신고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 모든 정부기관이 5개의 SNS 플랫폼을 갖추고 이를 통해 시민들은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매해 7월 시 정보기술국장은 이 SNS 플랫폼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SNS 플랫폼이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또 이용자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상의 장입니다. 또 이 플랫폼을 통해 일반 시민의 의견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교통국은 311 안내전화로 접수된 민원 내용을 비상 등급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상 등급이 가장 높은 민원의 경우 접수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고 가로등 전구 고장인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큰 전철역 주변에서 시티바이크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철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요. 그랜 센트럴역에서 시티바이크 이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5일 데일리 뉴스는 그랜센트럴역 주변 정류장에서의 시티바이크 이용 건수는 지난해 9월 16,55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가장 많은 이용률이라고 전했습니다. 시티바이크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주로 규모가 큰 전철역 주변에 집중돼 있습니다. 신문은 총 614개의 시티바이크 스테이션 중 전철역 주변에 설치된 10개 스테이션에서 시티바이크 이용의 7%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철역 주변의 시티바이크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전철역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라 카프만 뉴욕대학교 교통센터 부소장은 시민들은 지하철을 타기엔 너무 짧고 걷기엔 긴 거리를 이동할 때 시티바이크를 이용한다며 시티바이크는 시민들의 이용 시간을 줄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98%의 시티바이크 이용 시간이 45분 미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뉴요커들의 자전거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대여와 반납 등에 시간이 걸리고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의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문제점 개선과 함께 시티바이크 프로그램의 확장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다운타운에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PD는 LA 다운타운에서 강도 등 강력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노상강도 발생 건수가 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APD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밤거리를 혼자 돌아다닌 것을 피하고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LA 한인타운에서는 LA로 여행을 온 한 2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와 손, 가슴 등을 망치로 10여 차례 때려 경찰에 체포됐으며 피해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딸을 가위로 살해하려던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PD는 어제 오후 3시쯤 2100블락 파크그로브 애비뉴에서 아내가 자신의 4개월 된 딸을 가위로 찔렀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여아의 엄마인 올해 39살의 메리 멘데즈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자신의 남편이 보는 앞에서 딸을 살해하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용의자의 딸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1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LA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끝없는 권력욕의 화신은 누구일까요? 올해 93살이며 집권 기간만 37년입니다. 내년에도 대통령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마토포스 국립공원.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잠시 뒤 환호 속에 도착한 주인공은 올해 만으로 93세가 된 무가베 대통령. 국립공원 하나를 통째로 빌려 대규모 생일 축하 행사를 연 겁니다. 집권 기간만 37년. 세계 최장기이자 최고령 독재자로 불리는 무가베는 매년 자신의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 겨우 옮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일 케이크의 무게만 93kg. 89살 생일 때부터 나이와 똑같은 무게의 초대형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고 코끼리와 임팔라 등 야생 동물들을 도축해 생일상에 올립니다. 국내외 초대 손님이 수천 명에 달해 이번 생일 잔치에 쓴 돈만 22억 원이 넘습니다. Unfortunately, we have a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 of this country does not care of its people. We cannot have a president who spends most of his time gallivanting. It now seems he's a fly because he's always in the air. 나라 살림은 파탄 지경입니다. 잇따른 경제 정책 실패로 국민 90%가 직업도 없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고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1,000원 남짓 겨우 벌어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The poor are struggling. We don't know what we're going to do. The private hospitals want us to pay before they help us. But I don't have a job. No one is helping me. 이런데도 무가베는 내년 대선에도 출마해 대통령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가베가 재선에 성공해 대통령 임기 5년을 채우면 우리 나이로 꼭 100살이 됩니다. The needs, the demands of those who have given you the position. 집권자로서는 처음으로 100세 시대를 열겠다는 무가베의 끝없는 권력욕에 나라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쯤 LA 한인타운 쇼핑몰에서 25세의 양모 씨가 한인 여성에게 다가가 한국인이냐고 물었고 한국인이 맞다고 대답하자 잠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망치로 20여 차례나 폭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인근 감시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에는 당시 끔찍한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돼 10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주상원은 13일 캐비너틀 위원에 대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 커미셔너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오틀 의원은 한국계로서는 최초로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 커미셔너로 인준됐습니다. 6년의 임기에 항만청 커미셔너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 교량과 터널, 공항 등의 예산을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틀 의원은 항만청 커미셔너 취임에 앞서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 사용처를 결정하는 시민 참여 예산 투표가 오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뉴욕시 12곳의 투표처에서 실시됩니다. 16세 이상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선거구에 배정된 시민 참여 예산안은 총 200만 달러로 교육과 공공안전, 문화, 공원, 거리 정화 등 5개 분야 19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폴 벨런 뉴욕시 의원은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포트리 교육위원회가 13일 승인한 2017에서 18회계년도 임시 예산안에는 교육세 3.6% 인상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주택가격 45만 9,700달러 기준으로 25달러 83센트의 교육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특수학생들의 교육비용 증가와 교직원들의 복지 혜택 비용 상승 등을 인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는 5월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겠고 오후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에 따라서는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약간의 눈이나 비 소식이 있지만 곧 그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